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MBC의 사랑둥이 허연주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전의 PD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저는 그 유달산에 다녀왔는데 벌써 이제 봄꽃이 파릇파릇 피고요. 많은 분들이 좀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봄꽃 나들이 구경하시면서 좀 콧바람도 쐬시고 봄바람을 즐기시러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실 분들 또 야심차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들의 아재 김성환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드시 투표하라는 네.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이죠. 다가오는 맞습니다. 수요일. 다가오는 수요일. 예. 아이들 손잡고 가서 반드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반투.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우리 뭐 다른 수식어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더 해주세요. 예. 출연료 없이 마구 굴림 당하고 있는 양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산뜻하게 또 뉴페이스가 찾아왔습니다. 봄처럼 찾아온 그녀, 네, 역전의 PD들 환하게 비춰준 우리 선수연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포 MBC 막내 PD 선수연입니다. 네. 제가 4월 1일자로 이제 수습을 떼고 정직원이 됐는데 네.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오늘 녹화를 보시고 네. 다시 사랑장을 반납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네. 오늘 녹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얼굴 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쓰리샷을 지금 세 사람을 잡았는데 네. 아이고야 이게 도대체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고생해서 그렇습니다. 네, 뭐 고생한 인종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좀 뽀얗게 네, 아주 우리 신입 따끈따끈한 신입이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은요. 34년간의 염원 역입니다. 뿌뿌. 아니 우리 양현수 기자 이제 익숙하시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좀 지난번에 의료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연장선으로 지금 뜨거운 이슈. 네, 동서북권 지금 좀 갈등이 좀 첨예한데 그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대 신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 최근 이슈를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김영록 도지사의 저희가 담화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대 신설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보고 오시죠. 앞으로 통합의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국립의대 설립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전라남도는 어느 대학의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과대학 규모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의대 신설해라, 지역을 정해주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전남도에서는 통합의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라는 방금 입장을 보고 왔는데요. 이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수사에 불과하다. 공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모라는 방식을 앞세우지만 사실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주체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공모라는 절차가 애당초에 공정한 어떤 절차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무엇보다도 전라남도가 30여 년 동안 목포시에서 준비해왔었던, 목포 지역사회에서 준비해왔었던 이 의대 유치 작업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게 된 게 근 한 4, 5년 정도 되는데 4, 5년 동안 과연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왔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느닷없는 결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이 목포대 또 순천대가 서로 이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정한 공모 뭐 수사에 불과하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 김영록 지사께서 의대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네. 대해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언론적인 이야기만 밝혔을 뿐 네. 어떤 주체가 공모를 진행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공정하게 그리고 네. 공평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기준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모는 공정한 절차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런 우려들이 서남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그 목포대, 순천대에 대한 이 서로 간의 그 갈등, 첨예한 갈등이 좀 재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좀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예. 시점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2020년도에 네. 총선이 있었죠. 4년 전. 예. 21대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총선 때도 한번 이 의대 문제가 동서부권 총선판을 한번 흔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순천은 순천대로의 의대 설립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수 국가산단이 동부권에 존재하잖아요. 네. 이 국가산단에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폭발 사고라든지 이 사고에 따른 환자 발생이라든지 네. 뭐 폭발이니까 당연히 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고 서남권은 익히 아시다시피 농어촌 지역에 특히 섬 국내의 섬 6, 많죠. 70%의 섬이 밀집해 있는 곳이 전남 서남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료 낙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만들어져서 지역 내 의료 완결성을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에서 이제 의대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동부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서부권의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정치의 영역에서 이 의대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안타깝지만 네. 활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21대 총선에서도 동부권에서는 동부권에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네. 어떤 특정 정당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서부권에서는 반발이 있었고 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2020년 7월 달에 발표를 했다가 단 네. 두어 달 만에 이제 이게 다시 번복돼 버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전라남도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체계적이고 정말 신중한 검토들이 있었는지 네.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좀 비겁함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 서남권의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년 예. 넘는 세월 동안 의대 설립에 대한 요구를 해왔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아예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지역 공약으로 목포대에 의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공약을 세웠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순천대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약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만큼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진보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다. 네. 순천보다는. 그리고 2018년, 19년도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국책연구기관인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로 2억인가 3억인가를 들여서 연구 용역을 했었단 말이죠. 예. 거기에서 B 씨가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결과가 받아져 있는데 네. 그냥 마냥 하고자 하는 순천대학교와 예. 이미 일정 정도 경제성 검증까지 끝나 있는 목포대를 네. 등 깔아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경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럼 전라남도는
목포대도 선택하지 못하고 순천대도 선택하지 못한 채 양 두 곳에다가 전부 다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해왔었고 네. 이후에 이 논리가 조금 궁색하게 되자 목포대하고 순천대를 통합을 하자. 네. 통합대학교로 해서 의대를 하나를 만들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왔었고 예. 최근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전남에 오셔서 대학만 정하면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영록 지사의 대답은 통합의대였거든요. 예. 목포대와 순천대를 합치겠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통합 국립의대로 신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도민들의 양 지역을 고려한 도민들의 통합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이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독 의대를 지금 또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정부의 물론 기조가 정권이 바뀌면서 네. 부침이 분명히 있고 달라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연히 달라진 정부 기조나 정책 방향에 대응해서 네. 전남도만의 어떤 논리들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건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아까 전에 뭐 얘기를 했었지만 그 전에 대통령 이전 정권부터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막상 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좀 같은 경우인지? 글쎄요,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이요? 전남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의대가 없습니다. 네.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한데 전국에 네. 있는 40개의 의과대학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 이제 전남인데 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개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네. 전라남도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권에 하나, 예. 서부권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동부권, 서부권에 있는 대학을 합쳐서 하나만 만들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요. 대통령께서 대학만 정하면 가겠다라는 발표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동이냐 서냐 네. 순천대냐 목포대냐 목포대냐 순천대냐를 결정하는 문제만 사실상 남아있다. 예. 그런데 이걸 정하는 방식이 공모가 과연 맞느냐. 예. 이 공모는 사실상 동부권을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죠? 동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공모라는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정량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성적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주체별로 평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량적인 기준을 반드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정량적인 기준을 세울 때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게 인구, 예.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접근성. 왜냐하면은 이 큰 전남에다가 22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22개 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네.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공모 절차에서 도출해야 되는 결과일 텐데. 네, 동부권이 지금 인구면이라던가 좀 이게 서부권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목포시가 서부권의 유일한 거점 도시인데 가장 큰 중액 도시 아닙니까? 네. 목포시가 거점 도시인데 목포시의 인구가 21만입니다. 순천시의 인구가 27만이에요. 예. 여수시의 인구가 27만이에요. 그러니까 동부권에 지금 광양시가 있고 여수시가 있고 순천시가 있는데 이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 3곳이 있죠. 네. 거기다가 순천과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농 복합도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미 행정구역 그 통합을 통해서 정원박람회, 국제 정원박람회, 그 다음에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깔려 있다라는 거. 사회간접자본, 예. 도로는 도로대로 뚫려 있고 KTX는 KTX대로 지나가고 있는. 여수는 또 공항을 끼고 있죠. 네. 결국에는 지금 성안권 발전이 좀 느린 가운데서 그렇죠. 이 공모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량적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정하다고는 했지만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그렇게 볼 말씀하시는 거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경제성을 일정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받쳐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섬 지역에 있는 도로나 섬 지역에 다리를 놓거나 네.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희는 그리고 목포 MBC는 예.
섬에 한 사람이 살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 경제성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21만의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군 단위가 있는 서부권과 네. 27만의 전남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 두 곳을 끼고 있는 동부권과 네.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어디로 가는 게 맞겠냐라는 네. 거죠.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뭔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약간 정말 열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공모를 통한 방식 자체가 어떤 좀 우려가 있는지 좀 제대로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비슷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화면 보시죠. 네, 뉴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지역은 결국 충북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충북 청주 90.54점, 전남 나주 87.33점의 1차 평가 1, 2순위가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정 목표인 국가 균형 발전의 평가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직접 나서 과학계 관료 집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세부적인 평가 결과 공개와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과학계 테크노크라트 세력의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대전 이남에는 대규모 연구시설 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또 충북의 신규 가속기만으로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며 방사광 가속기의 추가 구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주에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양현수 기자가 직접 취재한 2020년 5월 리포트인데요. 네,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좌절됐다는 이 소식을 좀 더 의미를 좀 알려주신다면 이 공모 과정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방사광 가속기 문제를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네. 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튼간에 차세대 미래 기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가 나주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대규모 범도민운동까지 펼쳐가면서 정부에다가 전남을 안배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도 네. 방사광 가속기라는 국책사업 역시 정부에서 네.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오창이었던가? 네. 청주. 네. 충청북도에서도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에서도 네, 요구를 했었고 전남에서 요구를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충북으로 갔어요. 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충북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들을 모두가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 충북이 서울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남에서는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했었던 논리가 무엇이었냐면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생각을 해달라. 네. 그래서 이 중요 국가 시설과 그다음에 국책 사업들이 각 권역별로 균형 있게끔 이루어져야만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에서 전남이 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들이 낮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해달라. 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해달라. 이게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논리였고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김영록 지사는 당시에 이렇게 되면은 대전 이남에서는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냐라고 항변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 이 뭐 조금 기시감이 들죠. 하나도 없는 의대를 만들라고 요구를 하면서 동부권, 서부권 두 개를 네.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과 맞습니다. 기시감이 좀 들긴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전남이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와 안배와 결정을 네.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본인이 우리- 결정할 수 예.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전남 안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전남도청이 동부 지역 본부를 만들었지요. 아마 이낙연 지사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 2005년도에 광주시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전남도청이 전남으로 내려오면서 입지가 전남 서부권 무안군 남학신도시로 결정이 됐지요. 네. 당시에 동부권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다만 동부권은 2010년 초반대에 여수 세계박람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 국제 정원박람회를 했고, 네. 이름으로써 실질적인 SOC 투자나 네. 이런 것들을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많이 구축을 했었죠. 네. 실리가 어디에 있느냐? 동부권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부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자주 듣는 푸념 중에 하나가 아예 도청이 아예 동부권으로 가고 우리가 박람회를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 정도로 도청이 여기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체감하는 경제 효과는 네. 크지가 않다라는 게 이 서부권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네, 계속 얘기하시는 게 지금 동서부권의 이 발전 정도의 차이를 말씀하셨고 그렇죠. 방금 리포트 얘기한 것도 우리 전남과 지역 전체 전국을 봤을 때 균형이 필요한 것처럼 이 통합 의대 자체도 균형 발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이 과거에도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됐었고 동서부권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양현수 기자가 직접 취재한 또 리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리포트 기사인데요. 의대 관련 기사 한번 보고 오시죠. 전라남도의 의대 설립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집권 여당이 공약한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설립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원 100명의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이번이 절호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 아니면은 이제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이견이 나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와 순천의 여론을 의식해 일단 내부 경쟁보다 전남의 의대를 가져오는 데 힘을 모으자는 입장. 용어도 전남 의대라고 칭하고 지역은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대 유치 방식을 놓고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용역에서 의대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은 목포대와 그렇지 않은 순천대를 동일선상에 올려둔 것은 문제란 겁니다. 전라남도가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를 아우르는 범도민 의대 유치 추진기구를 구상하고 있지만 목포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전남 의대가 아닌 목포대 의대 설립 정책 토론회를 예고하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부 용역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목포대 의대 설립 요구에 힘을 모으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 전남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라며 설립 지역을 모호하게 하며 정책적 안배를 요구하는 게 효과적일지, 분명한 건 훗날로 미뤄놓은 목포와 순천, 서부권과 동부권의 갈등과 경쟁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사실은 정서적인 면도 놓칠 수가 없어요. 네. 자꾸 동부권에 비해서 홀대되는 것, 소외되는 것. 네. 그래서 비단 도청은 와 있지만은 도청의 부속 기관들 또는 이미 또 동쪽에 또 도청 기관이 또 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경험하면서 영원했던 목포대학교 의대도 결국은 동부권으로 넘어가기 위한 사전 절차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의심들을 서부권에 있는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정서적인 측면들을 이 공모 방식이 더 키우는 거예요. 소외되고 홀대되는 그런 감정들을 이 공모 방식이 더 키워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서부권의 지역민들이 지금 조금 붕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지적하신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지금 이제 이청사 수준으로 지금
전라남도의 업무가 네. 순천에 원래 당초에 이제 출장소에서 그다음에 동부 지역 본부 근데 이제 건물까지 이제 청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이청사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규모를 갖춰놨단 말이지요. 서남권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 다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도청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겨둔 채 네. 실질적으로 전남에서 열렸었던 빅 이벤트들은 전부 다 동부권에서 열리고 서남권은 뭐 이를테면은 뭐 김영욱 지사가 작년 말에 뭐 트램 이야기를 뭐 목포를 중심으로 한 뭐 트램을 구축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서남권의 그랜드 플랜들이 제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도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의대만큼은 네. 그래도 설사 경제성 일테면은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했었는데 목포대는 네. 의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양자택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지사가 목대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들이 있었다라는 네. 거죠. 하지만 기대처럼 되지 않았죠, 지금. 그런데 예. 공모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 네.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되는 선출직들이 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결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김영록 지사가 현재 3선이어서 더 선수를 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나는 저는 상황이 좀 다를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공모의 방식을 취했지만 네.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지 않을 가장 안전한 네. 가장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실상 좀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우리 김성환 우리 국장님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포 MBC에서 만드는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목포 MBC가 어렵다 보니 공모방 다른 예. 기관 단체들의 네.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타당성을 인정받고 네. 투자를 받아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김성환 국장님께서 만약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공모해서 쉽게 말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제작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기획안이 엄청나게 화려한데도 엄청나게 좋은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다 보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네. 아, 알 수가 마찬가지죠. 없는 거구나. 예. 만약에 이런 공모 절차에서 우리가 34년을 준비했던 100년을 준비했던 이게 순천으로 만약에 순천대로 정해졌을 경우에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예, 그렇죠. 확인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돼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저와 같이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공모를 통해서 그냥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어필해야 된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양영순 기자 좀 이 오늘 이야기에 있어 좀 한 줄로 좀 짧게 소감을 알려주신다면요.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예. 전남의 의대가 서남권에 생길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지역주의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저는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국립의대를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민간 의료 분야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 네.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면은 전남 서남권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전남 서남권의 달가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30년도 기다렸는데 네. 10년 더 못 기다리겠느냐. 기다리겠냐. 네. 전라남 도지사의 언어가 네. 목포대 의대가 아니라 전남권 의대다 보니 눈물을 머금고 전남권 의대를 용인을 해줬는데 그렇죠. 그 기저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대는 사실상 목포대 의대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될 상황에 예.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남권의 모든 역량들이 정치권, 시민사회 모든 역량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 의사를 표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34년의 염원이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좀 여기 이름을 지어보긴 했지만 그 수없는 시간 동안 세대가 바뀌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공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또 이런 상황을 저희가 주민이 직접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이제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서 저희 오늘 또 따끈한 신입 PD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정차역은 신고합니다 역입니다. 뿌뿌. 네. 충성. 신고합니다. 왜 신고합니다 여기죠? 네. 예. 저희가 보통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라 네. 하고 또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사 기념으로 입사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한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신고합니다. 이거 맞나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두 분은 어제 또 신입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신지요? 저 뭐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서요. 네. 그럼 나이대가 좀 더 나는 우리 저희 PD는요? 딸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네, 딸들하고 같이 네. 딸 또래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예. 근무할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렇게 느꼈고요. 네. 이제 면접 때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차분하더라고요. 네,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차분하고 차분하고 더 차분하신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차분하대요. 차분하고 네, 네. 차분하다. 예. 네, 계속 차분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입사하고 처음으로 촬영을 갔던 거제 이수도에 네. 어영차 바다요 촬영을 간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이제 누가 옆에- 갔다 오셨죠? 예. 네, 옆에 계신 김상환 PD님이랑 함께 네. 다녀왔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2박 3일간 정말 거제도를 다녀오셨는데, 섬 이야기입니다. 섬 많이 가보셨어요? 저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한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뭐 안면도, 그냥 증도 이 정도 꽤 가보셨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워낙에 다들 더 많이 가셔가지고 2박 3일 그 국장님과의 출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빠랑 연배가 비슷하시니까 너무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옆에 있으니까 워낙 뭐 솔직하게 말 못하겠죠? 근데 넘어갈게요. 네. 지금 심각한 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따끈따끈한 화사한 이야기. 우리 김선 PD 섬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거제도 예. 거제도 큰 섬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데 네. 거제도에서도 이쪽에 우리가 거가대교라고 하잖아요. 저 부산 쪽에 붙어 있는 섬인데요. 네. 이수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보여요, 섬이. 배로 5분 정도 네. 가면 드나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섬인데 네. 거기서 이수도. 네. 1호 이자에 물수자. 예, 우리 담당 PD가 아마 한자로 네. 써줄 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이 무슨 물이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했는데 마을 사람 한 10명한테 물어봤는데 이수도가 왜 이수도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름의 유래를 물어봐서 이제 직접 조사하고 다니시는 우리 김성환 PD. 네. 오늘 이수도에서 좀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다던데요. 선수연 PD.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갔는데 네. 민박집을 하고 계시는 부부신데 직접 또 고기를 잡아 오셔가지고 네. 그 민박 식사 상에 대접도 하시고 네. 알콩달콩 살아가시는 이수도의 인꼬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1월리에 물수, 네, 이수도 거기서 또 살고 있는 인꼬 부부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꽤 작은데요, 섬이? 작은 섬이죠. 예, 걸어서 한 20-30분이면 도울 수 있는 섬이고 저 사람 주인공이에요. 네, 주인공입니다. 네, 저분이 주인공이시고 네. 지금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신 다음에 잡은 거 이제 손님상에 올리겠다. 원래 여기 살던 분이신 건가요? 고향이 어머니는 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신데 오. 아버님은 이제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생활하시다가 여기까지 또, 오셨군요. 네, 예. 원양업으로 또 해외에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고 지금도 저 장면이 네. 같이 일해서 너무 좋다. 힘들지 않고 옆에 있으면 즐겁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이야, 귀여운 모자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아니 참 저렇게 네. 배를 타는 곳 오시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화장을 진하게 하셔요. 저렇게 입술도 그러니까 진하게. 항상 또 네.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항상 다니냐? 쓰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하면 또 안 한대요. 또. 촬영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아이도 촬영 때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네. 네, 많이 먹었습니다. 저. 네. 영상 보고 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저기
섬의 의료 현실이 지금 딱 보이죠. 예. 어머님께서 네. 정이 많아 보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또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좀 가장 기억에 났던 게 있다면요? 아무래도 저도 육지 촌놈이라서 바닷가 언어 같은 거를 잘 네. 몰랐다가 제가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다 저보다 배도 훨씬 많이 타시고 해서 어떤 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자망. 자망? 네. 혹시 뭔지 아세요? 저 잘 자망? 모릅니다. 자망 아세요? 그물이죠, 그물. 아. 예. 자망. 아, 이렇게 한심한 눈빛으로 볼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예. 그물 종류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자망? 새로 알게 된 거. 예. 그리고 이제 아까 VCR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그물을 당기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양만기. 양만기. 네. 아, 양만기 저 잘 알고 있는데요. 또 선회기. 네? 우리 선외기. 써내기. 우리 새내기라고 하죠. 새내기라 하나요? 새내기라고. 네, 아, 네. 찐용어로. 아, 네. 엔진이 이제 좀 밖에 나와 있는 네. 그런 배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만났을 때 좀 처음 촬영이기도 하고 긴장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걱정되거나? 이게 그냥 흔히들 예. 좀 안 좋은 선입견이긴 한데 섬 사람들이 좀 거칠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첫 촬영이기도 하니까 좀 나름 긴장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웃상이라고 하죠. 네.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아. 반겨주시고 네. 저는 네. 별명이 공주님이었어요. 공주님? 네, 섬 어머니가 네. 공주님 우리가 공주가 없는데 어디 공주? 없는데 공주님 해서 참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정말. 아니, 오늘 신임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 돋아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한테 거 가면 아닙니까? 우리는 예. 아저씨, 어이, 삼촌 이런데 네. 공주님이 어디 있는지 아, 공주님 한참 찾았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 섬에 가면은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인사를 해라. 내가 처음 보든 뭐 하든 네. 90도로 폴더 각도로 인사를 해라. 그래서 인사를 참 잘하죠. 근데 왜 회사에서는 안 할까요? 이렇게 또 네. 인사.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저 이거 아닙니다. 네. 아니, 첫 촬영은 좀 걱정되고 떨리기 마련이고 좀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 양현승 기자도 첫 촬영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이 나죠. 네. 어땠습니까? 전 긴장 안 처음부터 하셨어요? 잘했어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야. 아유, 근데 그냥 처음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네. 네. 욕 먹으면서 크는 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인사 좀 잘해요. 네. 저는 첫 촬영이 뭐야 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수도 얘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네. 얘기를 했어요. 이수가. 네. 저 이런 거 보고 삼천포로 갔다 그러죠. 네, 삼천포로 갔지만 그쪽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텐션을 올리라고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봤는데요. 저희 이수도에서 또 맛있는 것들 진짜 많이 먹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어떤 거 먹고 오셨어요? 평생 먹을 해산물을 다 먹고 온 것 같은데 아직 먹을 해산물이 많을 텐데요. 그런가요? 네. 어떤 거 먹고 오셨죠? 아까 그 VCR에 어머님이 잡아주신 도다리로 도다리 네. 쑥국, 예. 도마지 도다리 쑥국도 먹고 또 아기 탕수육 혹시 드셔보셨나요? 당연히 아기요? 드셔보셨겠죠. 아기. 아기. 아유 발음을 정확히 해야죠. 아기가. 아귀 탕수육. 깜짝이야. 네, 제가 이럴 때 바로 VCR 틀어주십시오. 가자미, 그다음에 간재미 예, 이렇게 있습니다. 가자미, 도다리 이렇게 다 있고요. 오늘 잡았던 고동. 이게 빨간 것이 뭔 고동이에요? 촛대고동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문치 가자미 고기고요. 가자미 쑥국. 선배님, 쑥국 어떻습니까? 쑥향이 네, 도다리 쑥국. 좀 보시죠. 쑥 냄새가 지금 여기 화면상에 아마 바로 전달될 거예요.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다리에 내가 다 살을 다 벌써 발라먹었어요. 엄청 보들보들해요, 도다리. 그래서 도다리하고 쑥국하고 국물을 끝내줍니다, 또. 야, 신입. 빨간 고동. 빨간 촛대고동 먹어. 촛대고동. 빨간. 이거요? 응. 처음 먹어보는데요. 먹어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거 아무 맛이 안 나는데요? 이 드신 것 중에 제일 맛있던 게 뭐였어요? 저는 아구 탕수육. 아구 탕수육. 아기 네. 탕수육.
예, 아기 탕수육을 탕수육, 해놨는데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영차 바다야를 꼽으면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농담으로 해요. 여기 네. 맛집 베스트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했는데 네. 아마 여기는 2번째나 3번째 정도의 그 강원도 어머니가 저렇게 손맛이 좋은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선수연 PD는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국물류를 좋아해서 네. 도다리 쑥국이 제일 맛있었고요. 어. 쑥향을 어머님이 또 진짜. 밭이 있으셔가지고 네. 직접 그 캐신 다음에 바로 또 국을 만들어 주시니까 네. 너무 향긋하고 맛있어요. 그 다른 섬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 이수도만의 매력이 좀 뭐가 있던가요? 커피숍이 있어요. 편의점도 있어요. 우리 신일 PD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이게 그 도시랑 그러니까 거제도랑 이수도가 배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육지 물품들이 굉장히 잘 보급이 돼 있어서 네. 약간 적당히 휴양하면서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영상 보면서 이제 김수환 PD 실제로 직접 찍으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먹어보라고 아주 따뜻하시던데 제가 아니면 누가 찍겠어요? 마지막에 먹은 그 촛대 고동 아무 맛이 안 나나요? 아니 진짜? 사실은 예. 저기 이제 고동을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러는데 네. 저희가 고동을 굉장히 고동류를 좋아하고 많이 네. 먹어봤는데 굉장히 그 촛대고동 같으면 약간의 그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 네. 굉장히 향기도 나요. 향기도 좋은 향기. 향기도 나고 좀 달큰한 맛이 달큰한 있고. 맛이 나요. 예. 신입 우리 선수 PD는 아무 맛이 그냥 안 났다. 제가 초장을 너무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이제 네. 고동 맛을 이제 여러 가지 먹어볼 테니까. 아니 근데 좀 네. 미안하긴 하네요. 저희들은 먹어보고 왔고 예. 우리 양 기자께서는 전혀 먹어보지 않아서 지금. 저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 구경하고 있는 우리 양현승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통풍이라서 녹화가 저는 폐류 지난번에 종류는 이어서도 예. 폐류 종류는 사실 전혀 탐나지 않습니다. 네. 또 뭐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좋죠. 좀 침을 삼켰을 것 저기 같습니다. 네, 그 맛있는 뭐 한상이랑 뭐 주변 경관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특별한 걸 하나 더 보고 왔다고 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뭔가요? 네. 네. 저희가 갔는데 그게 둘레길 코스가 있어요. 다 돌면 한 4km 정도 되는데 아까 출연하신 국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걷다가 네. 사슴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희끼리 진짜 같다. 저거 진짜 잘 만들었다. 네. 깜짝 놀라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슴이었군요. 네네, 진짜 사슴인데 이제 주민분께 여쭤보니까 거기가 사슴이 개체수가 좀 증가를 해서 네. 섬에 한 100마리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3마리에서 4마리밖에 없는 흰 사슴. 온 몸이 다 흰 사슴이. 네. 네. 여러분 흰사슴 봤습니다.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좀 리액션 좀 해주세요. 봤어요. 네, 돌연변인가요? 흰사슴. 네. 길조라고 하시던데요. 네. 섬 사람들은 너무 길조라고 놀라워요. 얘기하대요. 네. 고기 흰 사슴을 찾아왔다고. 보고 왔는데 그게 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봐야겠죠? 우리 흰 사슴 보여주세요. 저렇게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아장아장 그렇게 이건 좋은 진짜 그 모형이잖아요. 완전한 인색이. 이따가 한번 나오나요, 완전한 이제? 인색. 이제 이 사슴들은 갈색 사슴들. 일반적으로. 엉덩이만 저렇게 하얀 거. 나 저게 흰 사슴인 줄 알았어요. 아니군요. 엉덩이가 예, 하얗죠. 엉덩이가 하얗네요. 길이 나왔다. 네. 완전 희죠. 이거 염소 아니에요? 염소 아닌가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네. 아니, 저희 지금 귀엽긴 한데 염소 같은데. 염소 같다는 이 의심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희 따로 섭외 안 했습니다. 염소는 이제 서면은 흑염소들이 많죠. 네. 아침에 저희가 일출을 찍으려고 네. 올라갔더니 이제 이렇게 어둑어둑하잖아요. 네. 근데 뭐가 파다다닥 해요. 소리가 들어보는데 사슴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십 마리가 그냥 이렇게 아니, 쫙 가는데 사슴이 그렇게 섬에 많이 있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없지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수도 가시면 사슴도 보고 거기서 흰 사슴 찾기 놀이를 좀 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사슴은 단풍나무 아래 있어야 제일 잘 네. 어울리는데 아이 참. 제가 못 받아쳤습니다.
네, 뭐 담당 PD가 알아서 뭐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든가 뭐 하시던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흰 사슴 영상까지 준비한 건 사실 우리 신입 PD가 길조니까 자기만 보기 좀 아까워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우리 신입 PD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멋지게 취재기를 좀 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선수연 PD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어영차 바다야가 지금 네. 100회가 훨씬 넘어가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거기서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혹시 페어라고 아세요? 페어. 페어? 들어보셨나요? 리액션 좀 해주세요. 누굴 패야 돼? 누굴 패야 돼? 아무도 패면 안 되죠. 네. 페어라고 예. 이제 보통 물고기 이제 불에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폐를 대신해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고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이 마르면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그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고치 상태로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흙을 깨고 이제 활동하는 땅에서도 네.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거기가 서식지가 주로 아프리카.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취재해. 뭐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아니,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차분한데 좀 댓글, 황당하네. 네, 실시간으로 댓글 달고 있는데요. 신고식으로 MG 댄스 있습니까? 목포 프린세스? 우리 또 국장님께서 네, 우리 아까 김성환 또 PD 아까 전에 뭐 춤을 막 열심히 추시던데. 추시던데. 요즘 나루토 춤 유행했어요. 나루토 춤 어떻게 되나 좀 알려주세요. 이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네. 이렇게. 노래 좀 우리 이렇게 PD가 하고 좀 이렇게 까주시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 바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외치는 건 아시죠? 규자는 PD가 피자들로 합시다. 피자들. 피자들. 다음 주에도 역전에서 만나요. 역전의 피자들.